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장기 어린이집,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바꿔서 볼게요. 질문을 저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상정을 해서 두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어린이집이 휴업이야. 휴업 중인 장기 어린이집을 보유한 1세대가 이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번에는 무려 농어촌주택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항과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4가 중첩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때 과연 1세대 주택 비과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쏠쏠한 돈이 되는 정보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법령은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의 내용입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 길면 보기 싫어. 나도 보기 싫어. 그럼 여러분은 얼마 보기 싫을 거야. 그죠? 자, 내용은 이래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어린이집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장기 어린이집, 그리고 그 밖에 2주택,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에요.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 이때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해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 거주주택에 대한 그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만, 우리가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무턱대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주주택 요건은 뭐냐? 거주주택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 요즘 조정대상 지역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거주 하는데 보유만 하면 돼. 막 그러지 마세요.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주택은요, 여러분 보유기간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도 많고 달도 많잖아요. 양도일 현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자, 소득세법이라든가 부가가치 이제 임대주택은 면세니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겠네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해야 되고요.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기 어린이집은 어떠냐?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돼. 그리고 놓치시면 안 돼.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 휴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 장기 어린이집, 거주주택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서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참 보기 싫은 규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씹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임대기간 요건이라든가 운영기간 요건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운영을 못할 때도 있고 임대를 못 줄 때도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 시행령 우리가 155조 22항에 자 22에 감옥에서 2호의 감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가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임대기간 요건이라든가 장기 어린이집은 어때요?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해서는 하나가요. 첫 번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수용. 그리고 두 번째가 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수용이라든가 상속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운영한 것으로 봐주고 부득이하게 임대를 못 줬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봐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놓치시면 안 돼요. 수용하고 상속밖에 안 봐줘요. 자 그리고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이 규정은 뭐냐? 조세 특례 제한법 여러분 99조의 4까지 보셔야 돼. 돈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 쫑긋하고 눈 크게 뜨시고 저도 감기가 다 안 났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셨다 그래도 돈 되는 정보니까 잘 보셔야 돼. 자, 뭔 내용이냐? 1항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거주자라든가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중요한 게 양도와 관련돼서는 세대 개념이잖아요. 이 개인 개념이 아니야. 1세대가 이제 2003년 8월 1일부터 이제 기간 좀 늘었어요. 2025년 10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이 기간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농어촌 주택 취득 기간. 자,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그 농어촌 주택 취득자는 여러분 도시지역에 어때요? 여러분 일반 주택, 거주주택 갖고 있었잖아요.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이 농어촌 주택, 요건을 충족한 이 농어촌 주택은 그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어떠세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그냥 열거주의잖아요. 무조건 묻도 따지지도 마. 그냥 요건 다 충족해야 돼. 자,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 충족을 해야 된다? 자, 취득 당시 여러분 수도권이라든가 도시지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런 데 있으면 안 돼. 안 돼. 농어촌 주택은 요런 지역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수 농촌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지역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의 농어촌 주택은요, 여러분. 주택하고 주택에 딸린 그 부속 토지 있잖아요. 이 부속 토지의 그 가액까지 그 가액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어떻습니까? 취득 당시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신 바짝 드시나요? 돈이 되는 사안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인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 알토란 같은 이 소중한 돈이 나가지 않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기 어린이집, 장기 임대주택, 거주주택, 농어촌 주택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사안이 뭐였어요? 이제 휴업 중인 장기 어린이집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거주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안 돼. 왜 그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방 제3호에서 그 장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 분여받고 운영하고 있어야 돼. 아까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만 봐줬잖아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뭐? 수용되거나 상속됐을 때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놀고 있잖아. 이제 휴업 중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방 제3호에 따른 장기 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장기 어린이집은요.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 중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살펴본 사례 첫 번째처럼 양도일 현재 휴업 중이라 그러면 이 장기 어린이집은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어린이집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는 어떻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을 이제 갖고 있으시다가 후에 어떻습니까? 농어촌 주택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의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의 4에 따른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잖아요. 장기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 20에 따른 1세대 주택 특례 규정과 그리고 거주주택과 농어촌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의 4에 따른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중첩해서 적용이 됩니다. 중첩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습니까?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오늘 돈 되는 정보입니다. 돈 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다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환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이제 걸리지 마시고요. 감기 나으시면 독감 예방 좀 무조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좀 경제적으로 돈이 되는 내용을 좀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가정 어린이집, 장기임대주택, 제가 입에 옛날 규정이라고 해서 원래 장기 어린이집이야. 가정이 아니에요, 이게. 장기 어린이집,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장기임대주택이랑 거주주택이랑 농어촌주택까지 갖고 있어. 딱 외부로 봤을 때 3주택자야. 이게 비과세 될까 말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액면 그냥 무턱대고 그래 어떤 세무사가 그래 자담 세무에게 소액 세무사를 그랬어. 이 세무사가 된다 그랬어 해가지고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장기 어린이집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비과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알토란 같은 아주 돈되는 요긴한 정보 말씀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